안녕하십니까. 출식인 2.0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식인 2.0은요 취업 반수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출식인 1.0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콘텐츠인데, 이번에는 취업 반수생으로 타깃을 달리해서 좀 더 다른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취업 반수와 시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 반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미 취업에 성공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재입사를 하기 위해 시도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고, 이것은 마치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또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수능 반수생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한번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경력직이 아니라 다시 신입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행위를 취업 반수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 취업 반수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취업을 한 다음에 모 그룹의 생보사에 다니다가 한 1년 15일쯤 됐을 때 퇴사했습니다. 다시 취업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 3개월간 백수 신분으로 재도전을 해서 두 번째 회사를 갔고요. 공교롭게도 두 번째 회사에서도 한 1년 1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번엔 퇴사를 하지 않고 재직 중에 다시 한번 취업 행위를 통해서 세 번째 직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고요. 제가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서 하는 업무, 인재개발 업무를 하고 싶어서 여러 과정을 좀 겪었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그렇게 세 번째 회사에서 드디어 잘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포인트는 제가 취업 반수의 경험이 있는데 퇴사하고도 준비를 해봤고 다니면서도 준비를 해봤다라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고요. 이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하게 될 모든 이야기는 생생한 저의 시행착오와 느낀 바를 중심으로 만든 이야기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저의 이력들을 간략히 실어봤습니다. 일단은요, 취업 반수를 하기에 앞서서 버티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어요. 네, 버텨라. 왜냐하면 직무 순환을 노려보거나 아니면 경력직으로 좀 더 버텨서 좋은 조건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혹시나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 이런 경우라면 내가 싫어하는 그 상사 윗사람들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발령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기다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버텨라 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취업 반수를 위한 제가 콘텐츠를 만들었어도 뭐 갑자기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가 나와라 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웬만하면 버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신입급한테, 사원급한테 이력서와 경력사항이 지저분해지는 거는 어찌됐건 마이너스예요.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도 실어놨지만, 왼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개의 회사를 다녔지만 한 회사에서 3년, 그 다음 회사에서 5년 다닌 사람은 마지막 회사로 넘어갈 때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터가 될 수 있어요. 경력을 많이 인정받고 커리어가 성장하는 그런 단계를 밟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똑같이 3개의 회사를 다녔어도 한 회사에서 넉 달, 다음 회사에서 한 7달, 그 다음에 다음 세 번째 회사를 간다? 여기서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뭔가 경험이나 경력이라고 할 만한 걸 쌓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이력서상에 항목만 나열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세 번째 회사를 고를 때 상당히 폭이 좁아지고 나한테도 불리한 요소들을 많이 떠안고 짐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버텨라 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렇다면 최대한 버텨보는데 언제 취업 반수를 결심해도 좋으냐라는 것을 한번 제가 따져봤을 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직무 순환이 되게 폐쇄적인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 버티라고 할 때 직무 순환을 한번 노려보라고 했는데, 이 직무 순환이 사실 허울만 좋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많고요. 특히나 내가 영업점이나 현장에 있는 지점에서 본사로 발령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몇 군데에서 돌아봤지만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 꼭 뭐 지점에서 본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희망하는 부서로 직무순환이 내 맘대로 내 입맛에 맞게 이동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직무순환이 되게 제한적이거나 폐쇄적인 경우에는 취업 반수를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나머지 두 번째 케이스는 진짜 우리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워. 오늘 내일 한다. 관련 산업 자체가 아예 장기 침체적이고 재무적으로도 탄탄하지 못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한진해운 사태 이런 것처럼 아예 업 자체가 너무 힘들어. 이런 경우엔 당연히 나오셔야겠죠. 버티는 것보단.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케이스에 한해서는 한번 취업 반수를 결심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취업 반수에도 적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1년이라고 봅니다. 1년. 하나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연애할 때 최소한 1년을 만나봐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최소한의 사계절을 다 같이 지내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좋은 사람인지 어떤 느낌의 어떤 감성의 뭐 사람인지 여러 이유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1년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나와 상대방이 맞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징적인 1년은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끈기 없어 보이지 않는 그 최소한의 경력이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게 1년인 것 같아요. 물론 정식으로 경력직을 이동할 때는 3년, 5년 이런 식으로 많이 채워야 되지만 최소한의 신입으로서 사원으로서의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단위로서는 1년이 최소 단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물론 이건 뭐 누가 정의한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1년을 보는 약간의 논리적인 근거를 대자면 저는 이 다음 줄에 나와 있는 1년 단위로 설정된 사업 단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회사 다녀봤잖아요. 그쵸? 회사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연말에 막 사업 계획 같은 거 짤 때 우리 어떻게 짜죠? 연간 사업 계획 짭니다. 즉 회사에서 하는 사업 단위는 1년 단위로서 한 사이클을 돌아요. 그럼 내가 업무 경험을 했다고 어디 가서 말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의 그 1년 단위의 사이클은 다 겪어봐야만이 기본기가 있고 이 직무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최소한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 단위가 1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을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번외로 퇴직금적인 부분인데 법적으로 퇴직금이 나오려면 1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다들 취업 반수생들이시니까 회사 때려치고 나올 건데 나올 때 돈을 더 많이 받고 나오면 좋잖아요. 그쵸? 괜히 애매하게 10개월째, 11개월째 나오느니 1년을 채우고 나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생각보다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1년을 적정한 시기로 보면서 취업 반수를 도전해봐라. 요 시기 이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1강 정리해 보겠습니다. 1년 이하면 시기적으로 일단 좀 다녀보자. 그리고 나서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되신 분들은 취업 반수를 해야 될 앞서 말한 두 가지 상황이라면 한번 제대로 큰맘 먹고 도전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년이 넘어갔다. 내가 직장 생활한 지 2년이 넘겼다 하신 분들은 제가 그냥 단호하게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이 강의 듣지 마세요. 예, 그냥 좀 더 버텨서 이미 당신 여러분들 많이 버틴 사람입니다. 2년 이상 버티신 분들은. 인내심이 이미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하고요. 좀 더 버텨서 경력직 이동을 노리세요. 이 강의 같은 거 듣지 마시고 신입공채보다 경력공채가 경쟁률적인 부분에서 좀 더 낮고요. 운 좋으면 직급이나 연봉 자체 점프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계신 분들은 괜히 M1 신입공채 다시 한번 두드리지 마시고 좀 더 버텨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강 모두 마치겠습니다.